오두막 이야기의 43번째 시간 5분의 책 두 권 막 읽어주는 목사입니다. 일반 서적이 질문하고 신앙 서적이 대답하는 시간. 오늘 소개하는 일반 서적의 질문은요. 국가란 무엇인가? 지금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통해 미국은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991년 4월에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에 LA 4.29 폭동과 아주 흡사한 아니면 더 과격한 모습을 미국에서 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에 대처하는 상황, 또 흑인, 백인 간의 갈등의 인종차별 문제를 대처하는 상황, 바로 이때의 국가란 무엇인가를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책이요, 바로 플라톤의 국가론이죠. 폴리테이아, 라틴어로 헬라어로 얘기하고 영어로는 The Republic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플라톤의 국가론은요, 화이트헤드가 얘기한 것처럼 서양 철학사의 후속편 아니죠. 원본인 거죠. 원본. 이 플라톤의 후속편이 바로 서양 철학사. 더 나아가서는 바로 기독교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사상의 백그라운드가 바로 이 플라톤의 국가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 책을 읽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87페이지 보면 이 소크라스의 대화를 통해서 철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지성적인 사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 보면 아예 플라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국가란 철학자들이 국가를 통치하지 않는 한, 혹은 통치자들이 철학을 공부해 국가를 다스리지 않는 한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다. 즉 한 국가의 통치자는요, 철학, 즉 지혜, 바로 지성인이 되어야, 지성인이 다스리는 국가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지성, 지혜, 바로 그것은 동굴로 비유되고 있는 이데아 이론, 바로 이 기독교에 갖고 있는 중요한 이유를 비유한 것들인데, 이 동굴로 이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둔한 통치자는 동굴 속에 갇혀서 그림자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94페이지 보면 인간 세계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데아, 바로 우리가 보이는 그림자의 원본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뛰어난 사람들에게 정치를 맡기는 것, 이것이 플라톤이 얘기하고 하는 정의이고, 이 플라톤이 얘기하고 있는 유토피아, 이상국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두 가지만 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피스티론 27페이지에 보면 바로 이 정의에 대한 규정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강한 자의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통치자가 정의예요. 통치자가 정의이기 때문에 이 통치자가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그 국가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와우,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그리고 이 국가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가? 57페이지. 어떤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를 얘기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정의로운 개인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정의로운 자일까요? 플라톤은 민주체제도 반대하고 찬주제도 반대합니다. 그래서 군주제를 얘기하면서 지혜로운 자가 다스리는 나라. 사실 미국이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런 질문, 지혜, 오늘 철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바로 클레먼트 대학에서 또 공부를 하시고, 사실 우리 성결교단의 가장 어른 중에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정근 박사님, 이정근 목사님이 쓰신 책이죠. 뭐야 예수 믿는다고? 뭐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의 서론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로 4.19 폭동이 일어난 그 다음 해에 있었던 심포지엄으로 시작합니다. 그 심포지엄이 이런 겁니다. 4.19 폭동의 원인 규명과 인종화합의 방안의 주제를 갖고 토론한 것인데요. 이 인종 갈등 사건을 통하여 흑인 교수님이 이정근 박사님 묻습니다.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와서 정착하고 적응하는 것이 빠른 반면에 왜 우리 흑인들은 정착한 지 7, 8세대가 넘어가서도 아직도 자립을 못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정근 박사님 얘기해요. 미국에 이민 온 코리안들은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 수준이 높고, 또 하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와,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소홀하니까 교육에 가치를 두지 않고 교육을 받지 않으니까 자립 능력이 떨어져서 지금 흑인과 백인의 갈등 속에 놓여 있는 흑인 교수의 대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정근 박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인생을 얘기하면서 4.19 혁명 때, 4.19 학생 운동 때 자신은 바로 이 청와대까지 바로 들어가서 경무대죠 그때는. 바로 옆에 동료가 2명이 죽어가는 사건 속에 그 정의의 자리에도 있었고요. 또는 그가 한창 1989년도에 김일성 종합대학의 종교학 교수로 초빙되어서 북한을 방문했던 어떤 선구자적인 그런 정말 성교교단에서는 아주 지성주의자 중에 지성자일 분이죠. 그분이 얘기하는 지성, 이성, 정의 몇 가지 소개해드립니다. 페이지 177페이지. 지식인과 지성인은 구별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성적 판단력이나 개념 형성 혹은 추리 능력이 발전되는 건 아닐 수 있다. 지성의 요소를 분석하는 연구가 많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 하나를 더 첨가하고 싶다. 주로 진보주의 교육 철학자 존 듀이가 선호한 이론이다. 생각한다는 말은 그 다음과 같은 문제 해결 과정을 뜻한다. 문제가 있는 것을 안다. 그 문제를 분석한다. 문제 여러 대안들을 마련한다. 최선안과 차선안을 선택한다. 문제 해결을 해 나간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크리스찬, 특별히 목사는요. 영성만 강조해도 안 되고 바로 이성, 지성, 바로 이 지혜, 생각하는 목사가 될 때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함생주의를 신학을 강조하는데요. 페이지 114페이지. 함생주의 신학. 하나님과 내 영혼이 함께 사는 것을 영성의 본질로 이해하는 신학. 즉 마치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동굴 속에 갇혀 있어서 그림자만 보는 목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성을 통해서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함생주의 신학을 갖고 목회를 해야 된다. 신학의 크리스찬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와우.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57페이지. 아까 플라톤은 바로 개인의 정의, 국가의 정의가 바로 개인의 정의의 모습이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 세상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문화, 산업 등의 전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명을 제공한다. 예수님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집합적으로 회복된 상태라는 뜻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미국은 카오스, 정말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플라톤이 얘기한 것처럼 철학자, 적어도 철학을 공부한 사람, 즉 지성과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정근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함생주의, 우리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 영성과 지성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신학자, 목사, 그런 교회가 탄생할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각한다. 나는 이 생각한다는 것은 문제를 알고 문제 갖고 있는 원인을 파악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리더. 그런 리더가 되는 것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